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레조 에밀리아 접근법은 레조 에밀리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탈리아의 한 레조 에밀리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요 사람, 말라구찌라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도시 하나의 교육과정 전체를 이 말라구찌라는 사람이 교육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 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요런 어려운 말보다는 이 말라구찌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만들려고 유아, 교사, 부모, 지역사회가 모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유치원 교육을, 교육과정을 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라구찌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표시는 안 해놨는데 이 이름이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말라구찌라는 이름도 알아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해두시고, 기본은 사회적 구성주의에 두고 있다. 아까 프로젝트 접근법도 구성주의적인 관점이었잖아요. 레이저 에밀리아 접근법도 구성주의적인 관점이어서 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또래와의 상호작용, 그렇죠?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런 거는 뭐 쭉 읽지 않으셔도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교육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레지오 아동관을 한번 보세요. 레지오에서는 뭐 행복한 유아, 강한 유아, 능력 있는 유아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한다라고 해서 아동관 중에 하나가 이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아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오면 유아들에게는 고유한 생각과 이론을 교사와 부모를 포함한 모든 성인이나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음으로써 지식을 구성해 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요게 이제 말라구찌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행복한 유아, 강한 유아, 능력 있는 유아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 아이들의 고유성,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요걸 자신의 개인의 고유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다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과정과 유사하죠. 우리 놀이하는 유아의 유능함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던 것처럼 이렇게 개인의 고유성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구치가 얘기했어요. 아이들에게는 100가지의 언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잘 듣고 그들의 언어를 잘 듣고 상호작용하다 보면 그들의 고유성을 발견하고 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이들의 100가지 언어라고 하는 글을 썼죠, 이 사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특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발현적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여기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발현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럼 발현적 교육과정이 뭐지? 하고 쭉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과정이랑 똑같네 생각하실 거예요. 미리 정해진 주제나 활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경험 속에서 유아의 관심이나 학습 진전 상태와 교사의 관찰에 따른 판단 간의 상호 협상을 통해 주제가 선정되고 교육과정이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교육과정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 접근법이 그냥 일반 교육과정을 쭉 운영하면서 심층 주제에 대한 탐구를 통합하거나 보완하라라고 했다면, 이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는 아예 교육과정 자체가 프리해요. 그래서 이 교실 하나에서, 만약 프로젝트 접근법이 이 A라는 교실 하나에서 A라는 교육과정이 쭉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B라는 프로젝트가 함께 통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는 A, B, C, D 한 반에서 여러 명의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 A라는 반과 B라는 반의 경계도 없어요. 경계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 나올
거지만 A, B, C라고 하는 반이 모두 함께 A, B, C에 있는 유아들 뭐 두세 명씩 하나의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A반에서 또 다른 프로젝트가 운영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한 반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발현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뭐가 없는 거예요. 정해진 주제가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교사들이 유아들의 생활을 쭉 관찰하고 유아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그때그때 유의미한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하고 확장시키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을 보면 이렇게 발현적 교육과정, 즉 정해진 것이 없고 유아들의 흥미에 따라 일상에서 유아들의 흥미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나타나는 그런 의미들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교사는 끊임없는 실험과 기록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하고 있는 모든 언어들을 기록해서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그래서 그 의미를 지원할 수 있는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료를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약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요런 벽에 선생님이 여기 창문에다가 새 그림을 하나 붙여놔요. 그래서 요 벽에 새 그림자가 이렇게 비쳐요. 그럼 아이들이 와 여기 새가 있어. 어디서 새가 나타난 거지? 막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가 도대체 이 새는 어디서 온 걸까? 막 궁금해하다가 발견해요. 아 저기 창문에 새가 있어서 여기 그림자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여기다 새 집에다가 새를 이렇게 가둬놔요.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애들이 얘를 어떻게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을 선생님이 계속 기록하면서 얘가 이런 것들을 했네. 그러면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얘를 또 못 움직이게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지원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A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통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면 5세도 여기 와서 간섭하고 3세도 있고 4세도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작업하는 것처럼 아주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선생님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딱 잡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실험하는 아이들도 실험하고 선생님도 실험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겁니다. 레조 에밀리아 접근법 실행해 보신 선생님들은 뭐 더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발현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다. 정해진 주제 없이 일상의 경험 속에서 나타난 상호 협상을 통해 주제가 선정되고 교육과정이 구성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록화와 실험이 중요하다. 이게 발현적 교육과정의 의미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도구로서의 프로젝트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 자, 그래서 기억해 보면 유아의 흥미를 토대로 주제를 선정하지만 유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유아가 표현한 100가지 언어를 기초로 유아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가치 있는 것,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서 주제를 선택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뭐로 보는 거예요? 레이지어 에밀리아 접근법에서는 그냥 이걸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는 거예요. 쭉 읽어보면 프로젝트 접근법과 똑같은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겠고 그 다음에 학습의 도구로서 이런 심층 주제에 대해서 유아들이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활용한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접근법과 또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표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3번에 보면 표상을 하긴 하는데 다상징적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죠. 표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멀티. 그래서 표상을 뭐 우리는 행동적 표상, 그 다음에 또 영상 동작적 표상, 행동이나 동작이나 행동적 표상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글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잠재력을 포착하고 인지적 성장을 촉진한다라고 해서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을 실행하는 유치원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미술 재료들이 교실에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도구들. 예전에 저희들이 처음 레주어회를 할 때는 레주어 밀려 접근법에서는 정말 그 일반 유치원에서 보기에는 너무 비싼 재료들. 그런 재료들이 가득 있어요, 교실에. 그러면 아이들이 각각의 매체에 따라서 대상을 표상하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 점토를 활용해서 표상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죠. 종이를 이용해서 표상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똑같이 내가 개구리를 표상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점토로도 표상해보고 종이로도 한번 해보고 또는 그림자로도 한번 만들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구리를 표상해 보도록 하는 그런 것을 다상징적 접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상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디귿을 보세요. 교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표상 방법이 표현하고자 의도한 것을 충분히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교사는 상호 교환의 수단으로 작품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탐색과 평가 과정에 유아들을 참여시킨다라고 해서 요 레조 에밀리아 접근법의 이 그림자 프로젝트에서 요런 게 있거든요. 너희들 한번 그림자를 그려볼래? 라고 했는데 어떤 아이가 자기를 이렇게 그리고 그림자를 이렇게 그려요. 그림자는 우리한테 딱 붙어 있어요.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그립니다. 자기 몸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림자를 그려요. 그러면 이 표상한 결과를 가지고 유아들과 토의하는 거예요. 이게 적절하게 그림자를 표현한 게 맞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는 자기 몸을 이렇게 그리고 그림자를 그렸어요. 근데 이렇게 그림자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그림자는 발에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림자는 이렇게 날 덮어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림자는 바닥에 있는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그림자의 속성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표상을 한다는 것은 곧 뭐다? 내 생각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속성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스스로 발견하게끔 해서 뭐합니까? 지식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렸던 친구가 친구들한테 막 이제 의견을 받겠죠. 야, 너는 어떻게 발이랑 그림자랑 떨어져 있니? 라고 했던 이 아이가 슬쩍 어떻게 하냐면 이거 봐. 다시 붙었어. 와 같이 그림자를 다시 붙여요. 이러면서 또 다시 자신들의 그림을 보고 또 다시 그림자를 탐색하러 가고 또 다시 그림을 그려보고 또 다시 그림자를 탐색해보러 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지식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의 상징화 주기를 한번 보세요. 상징화 주기라고 하는 것은 포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이런 다상징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유아가 자신의 가설을 표상하고 재방문하여 재포상해 나가는 과정이다. 즉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린 친구가 있었잖아요. 야, 그림자는 내가 그린 그림자야. 이렇게 그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그림자가 근데 왜 너는 이렇게 붕붕 떠 있냐. 그 다음에 너는 왜 그림자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냐. 그림자는 땅에 있어야지. 라고 이게 1차 표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또 바깥에 나가서 뭘 해요? 그림자를 또 봐요. 아,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그림자는 발에 딱 붙어 있구나. 그림자는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1차 표상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어디로 가요? 재방문. 그림자를 재방문해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또 2차 표상을 해요. 근데 2차 표상을 할 때는 똑같이 그림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빗을 갖다 줘요. 너희들의 몸을 한번 만들어서 그림자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해서 2차 표상을 할 때는 멀티하게 이번에는 빗과 종이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만들어 보게 해요. 1차 표상은 그림으로 그리게 했고 1차 표상은 빗과 종이 인형을 만들어서 표상을 하도록 하고, 자,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또 2차 표상을 하다 보면 또 발견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 또 재방문을 해요. 이게 상징화 주기라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표상하고 재방문해서 탐색하고 또 표상하고 또 재방문하고 표상하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상징화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명하고 있죠. 유아가 자신의 가설을 표상하고 재방문해서 재표상해 나가는 과정. 요걸 상징화 주기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기록 작업이라고 나옵니다. 이 기록 작업 또는 기록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특히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은 이 기록 작업에 독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의 활동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과 이 아이들이 지금 이 표상한 내용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요. 그림으로 표상한 거 또는 그림자로 표상한 거 다 남겨요. 이런 과정과 그 행위의 결과,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작품, 이런 것들을 모두 중시한다라고 해서 지금 요거는 아이들의 결과잖아요. 그리고 여기 빛과 종이로 표현한 것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결과로 남겨요. 자,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선생님이 끊임없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요거 기록 작업, 여기 기록화라고 되어 있고, 여기 기록 작업, 기록화 표시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는 분홍색 표시 안 했는데, 어쨌든 이 기록화 또는 기록 작업, 기록 과정, 이런 것들 다 매우 중요한 의미로 작용한다. 누리중심 교육과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록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하고, 그 결과들을 포트폴리오로 남기고,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환경은 순환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네 번째 줄을 보세요. 레지오 에밀리아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은 공통적으로 건물의 어느 한 곳이나 직접 연결되는 중앙 공용 공간, 삐아자가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해서, 자, 삐아자가 있나? 자, 여기 삐아자 사진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제가 넣어놨는데, 여기 보면 이 중앙 공간, 넓은 중앙 공간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 중앙 공간을 중심으로 교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중앙 공간으로 자유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림적 프로젝트도 이런 중앙 공간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연령별 또는 반별 아이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투명성. 모든 문과 창의 유리를 사용해서 서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각 반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저 옆반에서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순환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 그 다음에 집단의 역학이라고 했는데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다음에 8번 시간과 역할의 연속성이라고 해서 시간과 역할이 연속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몰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교사와 유아의 관계가 연속될 수 있도록 한 번 학급이 구성되면 재원하는 3년간 같은 집단이 유지됩니다. 한 번 파랑반이면 졸업할 때까지 파랑반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이라고 해서 이 교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 앞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교사의 역할의 측면에서는 이 이름을 알아두세요.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특별한 교사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교육조정자. 교육조정자라고 하는 사람은 멘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유치원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유치원을 돌아다니면서 이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각각의 프로젝트를 지원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점에 보면 관련된 자문을 해주는 사람, 컨설팅 해주는 선생님처럼 이런 사람들을 교육조정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틀리에 스타라고 하는 미술 전공한 선생님이 있어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다상징적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체, 이런 것들을 이 아틀리에 스타들이 담임선생님과 협의해서 건의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 교사의 구성은 아까 우리 3년간 같은 집단이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교사가. 근데 교사는 2명의 교사가 팀이 돼서 한 학급을 3년간 담당합니다. 이걸 다 기록하고 지원을 해주려면 얼마나 손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팀 티칭을 합니다. 두 담임이 누구는 하나는 메인이고 누구는 팔로워가 아니라 둘 다 담임 교사로서 팀 티칭을 해요. 그래서 교육 조정자, 아틀리에 스타 이런 이름 정도는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는 아주 상식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의 운영과 부모 참여, 프로젝트 접근법처럼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접근법,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도 이렇게 모든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지역사회 사람들 다 초대합니다. 이런 일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 쭉 정리해 드렸어요. 자, 여기서 말라구치 이름, 그다음에 기록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발현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쓰는 용어, 그다음에 다상징적 접근법, 멀티, 여러 가지 상징 도구를 사용해서 상징 표상한다. 그다음에 그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표상, 재방문, 표상, 재방문, 표상, 재방문을 통해서 반성적 사고를 한다. 그다음에 요 이름 정도, 그죠? 요 이름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작은 마을 레지오 에밀리아, 말라구치의 꿈, 교육의 새물결, 아이들의 눈빛 속에 무한한 가능성, 100가지 언어로 세상을 말해요. 발현적 교육과정, 정해진 틀은 없어. 프로젝트로 깊이 탐구하는 배움의 즐거움, 다상징적 접근, 다양한 색깔로 점토, 그림자, 춤, 노래, 표상의 날개, 상징화 주기, 되돌아보고 다시 만들고, 물리적 환경, 투명한 유리처럼 열려